홍길동, 그리고 로빈후드. 가진 자의 것을 훔쳐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는 의적.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그런 사람을 닮았다고 불렸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부유층의 집만 골라 턴다는 소문, 경찰보다 빠르다는 전설, 높은 담을 훌쩍 넘고 드라이버 하나로 권력층의 집을 드나들던 남자. 사람들은 그를 대도 조세형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고. 하지만 2000년 일본 도쿄에서 조세형은 다시 체포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 63. 인생은 60부터라더니 왕년의 대도에게는 은퇴 대신 글로벌 시장 개척이 더 어울리는 단어였나 봅니다. 녹슬지 않은 연장, 손목을 테스트하기 위해 과감하게 해외 출장도 다녔습니다. 조세형은 1944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 속에서 자랐고 15살 무렵부터 절도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수차례 교도소를 드나들었지만 70년대와 80년대 그는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국회의원, 경제부총리, 유명 사업가, 부유층이 모여 살던 집들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에는 권력층과 부유층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의적처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가 실제로 의적이었는지는 의견이 갈립니다. 스스로 내세웠던 원칙들조차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시 사람들에게 조세형은 평범한 도둑은 아니었습니다. 전설이었습니다. 1983년 4월 14일 조세형은 법원 구치감에서 탈출합니다. 무려 5박 6일 동안 전국의 경찰을 따돌렸습니다. 신문은 연일 그의 이름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탈주 엿새째 한 고등학생이 거리에서 조세형을 알아봅니다. 소년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골목길 추격전 끝에 조세형은 한 가정집 욕실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경찰은 외쳤습니다. 야, 너 조세형이지? 잠시 후 돌아온 대답. 그래. 그 한마디는 그가 얼마나 자신의 이름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15년의 수감 생활 끝에 조세형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도가 이번에는 새로운 삶의 상징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선교회를 세웠습니다. 대학 강단에 섰습니다.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심지어 보안업체 S1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셈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번만큼은 정말 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은 삶을 조용히 살아갈 것이라고. 하지만 2000년 11월 조세형의 이름은 다시 뉴스에 등장합니다. 이번 무대는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도쿄. 그것도 최고급 주택가였습니다. 선교 활동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던 그는 현지 주택 여러 곳에 침입하다 주민 신고로 붙잡히게 됩니다. 체포 과정에서 일본 경찰이 쏜 총에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장 당황하게 만든 것은 범행보다도 그 이후의 변명이었습니다. 조세형은 말했습니다. 훔치러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무인 경비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직접 점검하고 확인해 보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 기껏 생각해낸 변명이 그것이었다는 사실은 끝까지 놓지 못했던 자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이 공개한 그의 가방 속에는 과거처럼 화려한 전리품은 없었습니다. 억대 보석도 거액의 수표도 아니었습니다. 손목시계 몇 점, 휴대용 라디오, 그리고 옷까지 몇 벌. 왕년의 대도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참으로 소박하고도 초라한 물건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시대의 전설이었던 남자.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은 발전했고 감시 카메라는 늘어났습니다. 도어락은 스마트해졌습니다. 어쩌면 아직 그의 연장, 손목은 성능이 그대로인데 세상의 보안 시스템이 나날이 발전한 탓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나라 안팎으로 국격 떨어뜨리지 마시고 일본 가는 비행기표 값으로 차라리 뜨끈한 국밥을 몇 그릇 사 드시는 건 어땠을까 싶습니다. 일본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뒤 조세형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번만큼은 정말 끝났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또다시 뉴스에 등장합니다. 치과의사 집, 절도, 작물거래, 강남 고급 빌라 절도, 다세대 주택 침입, 전원주택 절도, 출소, 재수감. 출소, 그리고 또 재수감.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스마트해졌습니다. 도어락이 등장했고 감시 카메라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머리로는 21세기의 보안 시스템을 이해했을지 몰라도 손은 여전히 70년대의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던 대도의 다리만큼은 세월을 이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세형은 평생 17번 구속됐습니다. 이쯤 되면 그에게 교도소는 감옥이 아니라 가끔 사회라는 휴게소에 들렀다 돌아가는 본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때 사람들은 그를 홍길동이라 불렀습니다. 누군가는 의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남은 것은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전성기를 놓지 못한 채 끝내 같은 자리로 되돌아왔던 한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2023년 조세형은 마지막 형기를 마치고 다시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도 80을 훌쩍 넘긴 나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일까? 정말 이제는 조용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 질문의 답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번이 출소인지 출타인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대도라 불렸던 남자 조세형. 그의 인생은 전설로 시작해 아직 끝나지 않은 한숨으로 남았습니다.